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글루 시큐리티의 이성을 합니다. 제가 원래로 이글루 보면 ESM의 능력을 한 10년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사이트에 ESM을 많이 구축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안정화 운영이라는 안정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주고하면서 고객분들의 그런 요구사항들, 어떤 기능이 개선돼야 될지, 그리고 최근에는 기관에서 하루에 3, 40달러 정도 발생하는 IT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로드들을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부분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제가 오늘 좀 배경을 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는데 도대체 통합공환제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갖춰야 되고 어떤 프레임워크로 앞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에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USB가 어떻게 있네요. 네, 이거 이거 뽑아주세요. 안쪽에 있어요. 이거 여기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훌륭한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시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런 것처럼 망치와 폭 굉장히 수동적으로 아주 낮은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목수의 연장이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 중요한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보신 것처럼 굉장히 기계들이 좋습니다. 한번 슉슉슉 하고 하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도구가 연장이 더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측면에 있는 보안관제 문제점들을 차세대 통합보안관제 시스템이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사례로 실제 디도스 분석 사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키워드들이 보안관제에서 하는 업무들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실시간 경보를 하나 침해 사고 처리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공격자 IP라든지 아니면 IDS에서 룰 검색, 등록하는지 로그 분석 이런 업무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이 모의훈련이라든지 취약점 점검, UIP들을 관리하고 등록하는 이런 업무들 그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로그의 운영과 관리를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보면 갑자기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됩니다. 이게 디도스 공격이 들어와서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는 거지 아니면 실제 우리 인프라에 서버가 문제가 돼서 네트워크 문제가 돼서 접속이 안 되는 거냐. 굉장히 복잡한 이 웹서버 안에 수많은 보안 장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침해냐 장애냐 판단이 힘든 업무 인프라 환경에 저희들은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서버,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들이 각자의 맡은 로그 장비들과 로그만을 가지고 뭔가에 대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입사원을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되는데 혹시 어제 작업하셨는지 정책을 넣었었는지 불편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제가 약간 관제 운영했던 영역에서 홈페이지가 갑자기 오전에 10시까지 되더니 갑자기 접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 담당자는 당연히 CPU, 메모리, 프로세서가 떠있는지 게이트웨이까지 핑이 가는지 여러 가지 해보았지만 혹시 라우팅이나 방합을 찾아내느냐 하니까 그러나 로컬에서는 접속이 되고 결국에 하나씩 찾아보니까 방합에서 결국에 차단이 되는데 그게 기간으로 설정해 놓다 보니까 자동으로 차단이 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로그를 저기 서버 담당자가 방합 로그를 검색할 수 있었다면 이 장애는 10분 만에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ESM을 수많은 사이트를 구축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인프라의 모든 로그를 수집해서 통합 관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서버 담당자 네트워크 보안, 특히나 저기 있는 보안 관제 영역들은 최상단 IPS나 방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엔드포인트 단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만 IDS나 IPS에서 웹실에 업로드했을 때 서버에 실제 업로드 됐느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보안 담당자분들도 왜 내가 보는 관점에서 뭔가 이상이 있으면 그 상단의 보안 장비라든지 아니면 서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추가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저기 있는 신입사원 굉장히 편안하게 앉아도 선배들이 요청하는 모든 업무, 우리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프라의 로그들을 검색해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맞는 로그를 당연히 수집해야 됩니다. 가비지 데이터라고 쓰레기 데이터만 엄청 모아봐야 성능 부하와 영향까지 제대로 써먹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왜 안 됐었냐? 누구나 다 아는데 이거는 분명히 모든 로그를 수집해서 저장하려고 하는 성능이 분명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비정형 로그들 여기다가 검색 속도는 엄청 느립니다. 이런 성능적인 문제도 있었고 방화벽의 페일로드 데이터 같은 것들은 그렇죠. RPS의 페일로드 데이터 같은 것들은 ESM에서 처리하기는 힘들던 그런 기능적인 제약도 있었고 제일 문제는 이제 반제용 입장에서는 지금의 보안 반제 솔루션들이 반제 업무에 맞는 특성을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차세대 보안 반제 시스템은 빅데이터 기반의 로그 처리, 모든 로그를 수집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의 성능을 갖췄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외부 정보, 요즘은 외부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내외부 정보의 지식 기반의 정보 분석과 네트워크 전체 풀더풀을 뜰 수 있는 DPI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갖췄습니다. 이런 성능과 기능들을 배경으로 해서 리울시키틀의 차세대 보안관리 시스템의 프레임워크를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10여 년 동안 저기 있는 모든 네트워크, 모든 로그, 즉 제3단의 방화벽 RPS 모든 그 상단부터 엔드포인트 단에 있는 서버에 액세스 로그라든지 메시지 로그 그리고 디바이스 물리적 로그까지 모든 로그를 수집을 엄청나게 지금 거의 모든 수집 안 할 수 없는 로그, 모든 로그를 다 수집할 수 있고 이제는 우리가 수집은 끝났다.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고민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했는데 이렇게 수집한 로그를 기존의 RDBMS가 아닌 루신 검색 라이브러리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원본 로그 형태로 파일을 저장을 하고 파싱을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 인덱싱을 해서 찾을 수 있는 검색 라이브러리 엔진을 개발했고 그 위에 실시간으로 경보를 알람을 띄우고 상관 분석을 하신 로그 분석 엔진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ESN 이걸로 너도 언제 ESN 맨날 나오면 이 기존 간의 로그만 받을 거냐 우리도 우리 자체로 2% 부족한 패킷 로그를 수집하자 해서 DPI NI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로 부르는 모든 풀패킷을 다시 또 검색 저장한 다음에 도색 엔진으로 검색 엔진을 개발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첨부 문서라든지 첨부 악성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연계 시스템들이 또 있고 그렇게 해서 로그에 패킷과 연계 분석을 해서 이런 기본 성능과 프레임 밑바닥에 엔진을 갖췄고 그 위에 침해 사고라든지 장애, 정보 유출 같은 뭔가 업무별 분석 도구를 그 위에 얹었습니다. 왜? 이 업무, 저 업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레임에서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애플도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외부에서 악성 코드라든지 악성 URL 그리고 외부 정보들을 같이 실시간으로 연계 분석할 수 있도록 난리 센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 위에 보시는 화면은 이글루시키틀의 차세대 보안 관제 솔루션인 스파이럴 체인 5.0의 메인 화면입니다. 누구나 쉽게 한꺼번에 다 같이 할 수 있는 포털 형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메뉴를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 보안 관제인데요. 보안 관제 특화된 기능들만 모아서 검색을 하고 경보를 띄우고 분석을 하는 형태 그리고 다른 정보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침해 대응 이력을 남기고 조율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이 네트워크 페이로드 데이터 항상 페이로드 데이터가 문제였지만 여기서 가서 네트워크로 풀패킷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이 집중관제 모의훈련이라든지 디도스 기존 일반적인 업무에 영향을 안 받고 관련된 훈련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업무만
효과되게 이 메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UAIT들 관리하는 예방활동, 그리고 정보공유 보고서까지 보안관제 업무에 최적화된 형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시각화 기술은 뭔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 도구가 시각화인데요. 저희들이 3D 네트워크 토폴리 맵을 제공을 해서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위치 어딘가에서 바로 직관적으로 장애냐 이벤트냐 확인할 수가 있고 그걸 이력 관리 또한 우플리 같은 경우 원포 디지털이든지 관리 패키지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IT 인프라 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런 프레임워크 위에 이 도대체 차세대 통합관의 시스템이 갖춰야 될 세부 구성에서 기능은 뭐냐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탐지분석 대응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이어샵, 엠넷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같은 전문가들은 아마 다 쓰고 계실 겁니다. 왜? 고소는 최고의 연장을 필요로 하고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와처럼 진화된 공격을 탁기 분석을 하면 최고의 관제 분석 솔루션이 ESN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은 SK 인젝션 공격이 IDS에서 탐지가 돼가지고 이 전체 경보를 하나를 처리하는 관제 요원들의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경보가 하나 뜨면 ESN에서 수집해서 자체 언론에 대해서 동분으로 접수를 하면 관제원들은 출발지가 중국에서 우리 내부 기관으로 SK 인젝션 공격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로그를 확인하면 더 이상 없어서 ESN에서 검색하려고 했는데 딱히 없고 방화벽이나 언제 들어왔는지 방화벽 로그 웹로그를 검색하려고 했지만 속도는 엄청 느립니다. 별이 딱히 로그도 없고 그래서 TMS에서 또 다른 페일로드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으나 시그네처 매칭이다 보니까 탐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탐지한 IDS에서 페일로드를 받지만 팩트 한 줄 시그네처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 공격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웹서버에 로그를 뒤져봤지만 2기가 되는 웹로그를 던져주고 분석하려니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피가 갔는지 안 갔는지도 확인 안 되고 공격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방화벽에서 막아야 되냐 일단은 막아보자 장애가 화면처럼 굉장히 많은 솔루션에 많은 로그를 확인을 해야 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업무가 그동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극복하고자 탐지부터 로그 팩트 분석까지 한 화면에서 일어나는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보가 뜨면 실시간 경보를 모니터링을 하고 상세 분석이라든지 원본 로그하기 용방 방화벽이나 웹로그 바로 우클릭으로 연관 로그 그리고 네트워크 페일로드라든지 전자 패키지 이런 것들을 드릴다운으로 계속 추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단계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분이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1분이라는 것은 기존의 ESM의 연관성 분석의 탐지 시간이었습니다. 혹자는 ESM의 연관성 분석이 그다지 효용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연관성 분석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테스트하는데 이게 벌써 한 5년 전에 제가 테스트하는데 디도스를 잡아봅니다. 디도스 장비에서 IPS나 IDS에서 이쪽에 보시면 GC 커넥션 DOS로 공격이 텍스트 이쪽 잡힙니다. 이럴 때 상단에 잡힐 때 엔드포인트 단위 웹서버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CPU, 메모리에 대한 사용률 그리고 이 서버의 인터페이스의 패키지에 디도스나 IPS 막았다고도 문서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패키지 사이즈도 보고 그리고 프로세서가 갑자기 접속량이 늘어나니까 HTTP 때문에 갑자기 많이 100개, 200개 늘어날 수도 있고요. 웹로그 이런 것처럼 LRG2 엄청 긴 URL을 쓸 때 414 선택 코드가 찍히는지 그리고 세션, 이스태블리시면 몇 개 맺어지냐 이런 것들이 공격에 의한 이 영향도 이게 상관분석의 영업분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한사항은 분명히 1분이라는 시간 안에 이 모든 로고가 다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 1분이라는 제한 조건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 분석 엔진을 고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 시간 1분이라는 시간을 없앴습니다.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월량까지 시간 제약을 없앴는데 초는
패턴 매칭, ESM에서도 웹로그라든지 서버의 메시지 로그에서 어떤 에러나 아니면 HTTP 관련된 디클레어라든지 XDCND 쉐이라든지 이런 문자를 들어오면 바로 기다릴 필요 없이 경고를 올라 띄워줍니다. 그리고 일부는 뭐냐? 스캔 공격 같은 것들, 인계치가 필요한 것들은 1분의 시간을 주고 그 외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FT 공격 같은 단계별로 들어오는 애들은 월 단위로 대신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받으면서도 과거 데이터와 비교를 계속 해야 되는 이런 시나리오 개발에 거쳐온 상관 분석기능이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인메모리 방식이어야만 저희들이 인메모리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가 관제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인메모리 방식을 아니면 탐지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화면도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희들은 검색 방식으로 뭔가 패턴 매칭해서 띄웁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색에 여러 사람이 검색을 하거나 구하고하면 탐지가 느려집니다. 파싱할 때도 탐지한다고 하지만 파싱 동안 로그가 갑자기 많이 몰리면 구하거나 하면 느려집니다. 경보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별도의 엔진으로 별도의 프로세스 돌아서 탐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 경보가 떴습니다. 저도 관제를 살짝 해봤지만 아까 1분이라는 시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ESM이 1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로그를 수집해서 상관 분석에서 갑자기 1분이 딱 되는 순간에 경고를 10건이 뜰 수도 있고 100건이 뜰 수도 있고 조건을 맞으면 왕창 뜨습니다. 와, 맞습니다. 어떤 경고를 먼저 봐야 될지. 그래서 저희들이 해결한 게 지속되는 경고와 종료되는 경고는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네. 아마 두더지 게임 아십니까? 뭔가 순간적으로 튀어오르는 거, 내가 못 찍더라도 순간적으로 튀어오르는 애들은 단발성을 뜨는 경고들은 이 하단으로 수면 위로 가놨습니다. 나중에 일괄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는 뭐냐? 지속적으로, 디도스 공격이 들어간다, 지속적으로 공격이 쭉 이루어지는 애들을 대해서 위에 계속 링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시는데, 여기 지속시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적혀되어 있는데, 이 경고가 며칠 동안 얼마나 떴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자가 힘든데 경고를 다 어떻게 보냐, 담당자가 그럼 위에 있는 이 경고들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고 하나에서 클릭을 하시면 상세 분석으로 들어가는데 이 경고 하나에 대한 자체 기능을 제공한 게 여기 보시면 경고의 발생 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고가 도대체 오늘 한 번만 뜨는지 아니면 며칠 동안 계속 뜬 건지 아니면 어떤 패턴으로 뜨는 건지 추이 그래프를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출발지, 목적지가 전일 대비해서 오늘 뜬 IP가 어제도 또 떴느냐 이렇게 비교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떴는지 이 경고가 그거에 대한 근거로는 이 하단으로 뿌려줍니다. 그래서 별도의 검색을 할 필요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제일 안 됐었던 부분이 IPS에서 경고가 떴는데 웹로그에는 뭐가 있는지 방화벽에 언제부터 얘가 공격을 들어왔는지 접근 이력을 확인하려면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별도의 창을 검색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딜다운으로 또 우클릭해서 이 검색을 하시면 개조폰으로 들어온다. 그럼 방화벽과 웹로그를 쉽게 창이 아니라 딜다운으로 또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깜빡이는 부분 가장 많은 얘기를 들었던 게 페이로드 데이터인데요. 한번 보시면 저 페이로드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IPS나 IDS의 페이로드 데이터를 수집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ESM은 페이로드 데이터 이걸 볼 수가 없어서 관제에 도저히 이게 하는 가치가 없다라는 말씀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저도 실제 해보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ESM 하다가 IPS, IDS의 페이로드 확인해야 되고 근데 그 예전에는 장비에서 제공을 안 해줘서 수집도 못했고 기능도 안 했지만 지금은 제공해주는 몇몇 벤더가 있고 저희도 수집해서 이런 식으로 PK 파일이 있으면 페이로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메뉴를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쉽게 한 개 IPS에 가시면 경고 더블 클릭해서 페이로드 하나하나씩 다 열어보셔야 되는데 ESM에서는 그냥 경고 그대로 클릭하시면 전체 다 한꺼번에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기 플러스 키를 누르면 하단으로 원본 로그에 대해서 페이로드도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메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RPS는 패킷 한 줄입니다. 패킷 하나에 담을 수 있는 게 1500바이트 크기 하기 때문에 성분 매니저 풀, 만약에 웹쉘이 없는데도 전체 웹쉘을 다 보실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TPI에서 이런 식으로 모든 풀 패킷을 다 볼 수 있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저는 제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검색이 빨라졌다는데, 그래서 검색이 빨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단계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검색이 느리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 화면에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아마 저희 이불 ESM을 쓰셨다면 이 화면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와서 그러냐. 역시 검색해놨으니까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바람 좀 한번 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 옛날에 이때가 그리우실 수가 있습니다. 왜? 글씨가 좀 퍼져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1억 4천만 번 검색하는데 2.7초가 걸렸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공공기관으로 비교하면 일반 공공기관에 하루에 저 위에처럼 한 1억 번 정도 왔습니다. 하루에 쌓인 데이터가 1억 번. 근데 1억 4천만 번 검색하는데 2.7초. 거의 한 달치 검색하는데 1분 내외라는 거죠. 그럼 더 많이 쌓인 기관 사기보면 8억 6천만 번 검색하는데 11초 걸렸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 PC에서 제가 테스트했을 때 이 정도 속도입니다. 더 우울한 거는 조금 검색을 하시면 더 많이 나옵니다. 똑같은 데이터에서 검색하는데 0.4초. 반대로 우울할 수도 있지만 빨리 업무를 처리하고 쉬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 외에는 파, 말씀하시는데, 이 파는 뭐냐면, 파싱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싱은 제가 제일 중요한, 제가 엔지니어다 보니까 파싱이 왜 중요한지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파싱은 보안장비나 로고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잘게 자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잘게 자르냐에 따라서 풀 인덱싱을 할 수 있고, 탐지나 검색, 통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전의 사점에 줄기 뿌리 색깔 부분을 딱 잘랐습니다. 정형 데이터. 근데 지금은 노비도 달라졌고, 기호도 달라졌습니다. 색깔, 모양,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자를 수 있다. 즉, 관리자분들도 파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멋진, 쉽처럼 아주 멋진,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칼과 도마를 제공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전에 ESM이 방학에 보고, 그냥 출발지, 목적지, DRP에 허용되느냐 말하냐, 딱 이 정도만 줬어요, 옛날에. 우리도 이것만 받았습니다. 왜? 그러나 옛날에는 이 정도에서 얘가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 외에도 여기 원본 로그라고 되어 있으신 부분인데, 이 노란색 부분이 원본 로그에서 자기자를 이렇게 필드명을 다 주고 자기자입니다. 그래서 필드에 대한 걸로 외어 조건으로 검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방학 로그에 뭘 주냐면 송신 패킷수와 바이트 수를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TCP 플래그를 주는데요. 방학 로그 가지고 ESM에서도 심플로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데프로딩도 잡을 수 있고, IPS, IDS를 한 줄 딱 뜨는데 이게 왜 뜨는지 근거로 뭐가 안 나옵니다. ESM 그대로 다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 여기 하단에 듀레이션이라는 식이 있어요. 유지시간. 이게 방학 로그에서 주는데요. 이스터블리시 시간, 쓰신 시간. 내부에 일반 사용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돼가지고 이스터블 시간이 1시간, 하루 굉장히 길게 가는 것들, 이걸로 검색해서 찾아내셔서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정책 아이디 있으시죠. 이건 방화벽에 지나갈 때 몇 번 정책 룰에 의해서 지나가느냐, 방화벽에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전체 방화벽에 대해서 이거를 통계를 냅니다. 그룹화해서 통계를 낸 다음에 룰 정책이 몇 번 쓴다고 1000개 룰 중에 한 500개만 쓰고 나머지는 안 쓰면 이런 식으로 한 달, 두 달치를 검색해서 한 번도 안 쓴다. 그런 룰들을 제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로그를 어떻게 활용하시냐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페이로드는 기본이고요. 좋은 IPS, IDS에서는 저런 식으로 패턴을 줍니다. 일부는 안 주는데 패턴까지 왜 탐지됐는지 저 패턴은 우리의 자산이 돼서 안 줄 수 정비되어 있는데, 패턴을 주면 이 페이로드는 굳이 열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잡혔네. 바로 판단을 빨리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으신 말씀은 보안 장비 선택자들에게 이런 많은 정보의 노후를 줄 수 있는 장비들을 이제는 구매 선택의 기준으로 한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보를 다 분석했습니다. 이전에 저희들도 종분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침해 대응에 관련된 것을 또 종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ESM에서 바로 그리고 자동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고 접수, 이관, 사고 대응, 승인 처리까지. 예, 종분이라는 시스템이 너무 크고 나는 딱 이것만 필요해요. 이 기능 쓰시면. 그리고 제일 원하시는 침해 사고 전체 현황. 총괄 관리자는 이것만 보면 우리 기관에 지금 침해가 몇 개 났고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단계별로 보면 접수가 되면 이 접수 정보를 하나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사고 정보가 나옵니다. 왜 어디에서 어떤 IP가 무슨 이유 때문에 정보가 발생했다. 그런데 여기에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여기에 네트워크 패킷과 관련 로고 사고 가이드를 드는데요. 이 관련 로고는 이 정보가 몇 던지 근거로를 자동으로 원클릭으로 바로 조회를 하실 수 있고 관련 패킷도 마찬가지고 지금 관제 팀하고 다시 신율 사고 가이드 정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이 정보가 의미하는 바가 뭐고 이 공격이 들어왔을 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사고 가이드를 정보 매칭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관, 다른 기관, 타 부서라든지 산하기관으로 이관을 하고 어떻게 대응했다, 방어벽 차단했다, 포맷했다, 그 다음에 최종 잘 처리했네, 승인하고, 그 다음에 전체 현황을 모릅니다. 우리 기관에 지금 접수가 몇 번 됐는데 이관은 얼마나 했고 대응은 얼마나 했다. 그리고 공개 요일별로 지금 접수 단계에서 서비스 거부라든지 매백행위 몇 번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산하 기관별로도 공개 요일은 제일 우선으로 이거 관제원들별로 A라는 관제원이 몇 번 오늘 처리 대응했다. 이 친구 열심히 하네. 뭐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제가 또 얘기했는데 보고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은 사업자 정의 대시보드라고 했지만 지금 요즘 이제 HTML5를 해서 미제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컨텐츠를 조합을 했어요. 그래서 템플릿을 몇 개를 만들어 놓고 내가 방화벽만 모니터링 해야지 IPS만 모니터링 해야지 아니면 웹서버로 가는 애들만 모니터링 해야지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바로 실행하면 그 실행하면서 구글에 가시면 PDF나 엑셀로 보고서가 바로 출력이 됩니다. 이거 말고 별도의 보고서 툴은 있지만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인데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예방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많은 판가름이 많은데 이 집중 관제나 기도수 훈련, 을지 훈련 이런 훈련이 있을 때 기존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와는 뭔가 구분을 줘야 된다. 왜 경고도 섞이면 안 되고 통계라든지 이런 거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메뉴를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서만 뜨도록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과 또 그래도 전문 회사인데 애플도라는 악성코드 유포지 수집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고객사 홈페이지를 쭉 스캔하면서 악성코드가 링크됐는지 찾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드 URL이라고 해서 우리 고객사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면 거기에 악성 링크가 걸리면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씩 메일링 서비스를 해준다. 악성 코드가 있으면 첨부 파일을 같이 첨부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일반 유저도 감염되면 안 되니까 신문에 이제 멀쩡한 홈페이지도 방문만 해도 악성 코드 감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외 서비스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걸로 관제가 들어가 있는 사이트에 관제원도 모르게 이런 악성 코드가 링크가 되면 안 되니까 분석 보고서는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취약점 점검입니다. 대부분은 사업으로 취약점 점검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게 그냥 보고서로 끝납니다. 전혀 관제에 반영이 안 됩니다.
왜 경고가 떴는데 SK 인젝션 취약점인데 SK 인젝션 공격이 들어왔어요. 알면 좋은데 취약점이 있는데도 모르고 그걸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ESME는 자체 ESM 에이전트의 기능 중에 취약점 점검이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한번 스캔해서 경고하고 매칭을 하는 걸로 개발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논문을 어떤 분이 쓰셨는데 뭐 취약점 점검 결과를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 논문으로도 쓰신 분이 있는데 제가 봐도 잘 쓴, 굉장히 타당한 게 있는 게 분명히 취약점이 있는 공격으로 공격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대응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저희들이 지금 신경을 쓰는 부분이 이 룰 색깔인데 저도 사이트 다니면서 구축하면서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가 룰 업데이트, 룰 관리 어떻게 해줄 거냐. 사실 인력 입장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번에 캡팀을 잠시 운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룰 업데이트를 온라인이 되다 보면 인터넷으로 자동 배포를 가지고 이런 업무를 이제 잠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도대체 이런 기능 저런 기능 다 있으면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냐 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디도스 공격 사례를 한 거예요. 이거는 모 대학에서 제가 학생들이 공격을 하고 제가 우리 시스템으로 수집해서 모른 채 저는 방어만 하는 거고 학생들은 공격만 하는 거를 이제 덕으로 떠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 기간에 이제 시스템 정보, 디도스, 방화벽, IPS, 와우, VM, 웹서버 이렇게 인프라 구성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격은 크게 대역법 공격 그리고 여러 가지 툴로 웹서비스 공격 크게 두 가지로 대역법 공격하면서 웹노브를 직접 타격하는 이런 공격.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디도스, 방화벽, IPS 여기까지만 대부분 관제분들이 분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이 엔드포인트 단은 사실 보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검색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저는 검색 빠르니까 이 두 종류까지도 해서 요즘은 뭐 스몰 디도스 공격이 유행이라고 해서 공격하는 척 하면서 내부 정보 유출하는 그래서 여기도 확인해보니까 취약점 스캔도 하고 소리 포트 스캔까지 했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IP 추적기라는 걸 통해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데가 아닌 다른 데서도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관제는 모니터링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관제로 그래프를 이렇게 띄워놨었습니다. 이런 공격이 들어온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으니까 띄워놨는데 이렇게 뭔가 동일하게 쭉 올라갑니다. 상단에부터 엔드포인트 단까지 그래프 올라갈 때 저 정점에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디도스와 RPS에서 방화벽에서 누가 공격하는지 출발지 IP를 봤더니 다양한 출발지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우리 웹서버로 TCP 디어 들어가야지 공격이 들어가는데 방화벽에서 표현되고요. 그래서 RPS에서 추가로 확인해보니까 중국에서 UAIP라고 등록해놓은 IP가 같이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제 엔드포인트 단위 웹방화벽하고 웹로그를 추가로 검색해보니까 IPS에서 잡힌 IP가 엔드포인트 단까지 들어왔던 겁니다. 이 실시간은 빠른 판단이 되면 지금 공격이 들어오는데 어떤 공격이다 인지는 한 겁니다. 그러면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공격으로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통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을 해서 누가 들어왔느냐? 당연히 방학에서 다양한 출발지가 들어온 걸 확인하시는데 유독 그 중국 IP가 스캔 공격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포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디도스에서 어떤 공격을 했는지 그게 ICMP, TCP 티어드랍의 공격으로 가장 많은 공격을 했다. 어디로 갔느냐? 당연히 핸드폰이 웹 서버에 웹노브를 가지고 굉장히 이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페이지를 액세스했다라는 거죠. 어떤 피해가 있었냐? 영향은 웹노브를 보니까 404 나파운드 없는 페이지를 계속 액세스하다 보니까 한 가지 빠진 거고 IPS에서 그 외의 공격은 뭐가 있었냐? 봤더니 잘 안 보시는데 이게 보면 대부분 녹색 부분이 취약점 공격들로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유독 여기에 스캔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저기에 대해서 RP에서 그 중국 RP가 심포트 스캔을 공격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뭔가 막힐 때는 우클릭 하셔서 드릴다운 이 정보로 검색해 보니까 이 RP가 RPS에서 전체 무슨 일을 했냐, 필드를 드래그를 하시면 그룹 바이가 바로 됩니다. 중국 RP가 우리 86번 홈페이지로 다양한 샷점 공격을 했는, 그리고 여기서 바로 페이로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방식으로 ID 패스워드에 1+1가 공격하는 거 페이로드 확인하고, 그럼 얘가 이 중국 RP 이게놈이 도대체 우리 인프라에 어느 정도까지 침투에 영향을 미쳤냐 RP 추적을 해봤습니다. 한 RP에 대해서 그 중에 한 놈은 이 RP는 디도스 장비에서는 안 잡혔다. 취약점 공격을 합니다. 방화벽에 지나서 와프의 웹서버까지 침투한 걸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 동안 전체 건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디도스에서 몇만 해서 쭉 영향을 미치죠. 왜? 공격이 들어오면 어떤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무슨 장비에서 잡았냐 안 잡았냐 보고서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특이하게도 내부 쪽에 이렇게 잡힌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클릭하면 이 이벤트로 검색하면 내부 방역에서 새로운 세션만 계속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RPS에서 보니까 얘도 심포트 스캔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IP 하나에 대해서 서버에서 로그를 보니까 심포트 스캔만 계속하니까 12시부가 서버에서 세션이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뭔가 막힐 때 우클릭으로 드릴다운 해보면 이 IP에 대해서 하나의 행위문서, 이 날은 이 시간에 딱 한 번만 공격이 있었고, 다른 날 일주일치를 검색하니까 오늘만 검색했던 웹서버로 접근했다는 거죠. 그럼 얘도 좀비가 돼가지고 이 시간대에 공격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계, 다들 아시겠지만 타임라인 분석은 얘가 언제부터 어떤 공격으로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시계열 분석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7시에서 18시까지 공격이 쭉 이루어졌고요. 그냥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IDS 디도스에서는 공격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근데 방학에서는 트래픽이 튀었고, RPS에서 안 잡혔다. 이거는 보안 장비들 간의 정책에 대한 차별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면, 디도스나 방학에서 트래픽이 떨어질 때 소량이니까 RPS에서는 잡혔다. 와프에서 다 막으니까 웹서버에 들어오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에 디도스에서 엄청 많이 막으니까 방화벽에 트래픽이 줄어들고 RPS를 먹고 웹서버에는 이 공격이 아닌 그 외에 정상적인 보고만 지켰다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보안장비 간의 정책을 분산이 잘 되어 있구나, 이런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존에 모든 성능과 기능에 제약되는 못하셨던 업무들을 이제는 이걸로 차세대 통합 보안 시스템으로 그 해결에 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빅데이터 시대에 지금 최고의 연장으로 전문가는 좀 더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고, 초보자는 원클릭으로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 스파이더 TN 5.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